계룡산과 금강을 품은 땅, 충청남도의 중심지이자 역사도시 공주. 춘마곡 추갑사, 봄에는 마곡사의 실록이, 가을에는 갑사의 단풍이 좋다란 말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고장으로 손꼽히는 공주로 떠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 견문록. 안녕하십니까, 설화지기 이원종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배산 임수의 지역 배산, 우리나라의 영산인 계룡산이 뒤에 딱 버티고 있고, 임수, 아름다운 강 금강을 앞마당에 흘려보내는 공주에 와 있습니다.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 한나라의 수도였던 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겠죠. 저와 함께 공주의 곳곳을 누벼가며 공주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해 보시죠. 바로 따라오십시오. (1933년에) 준공한 금강철교는 금강이라는 큰 강을 처음으로 이어준 근대식 다리인데요. 오랜 시간 공주 사람들의 가교였던 만큼 그들이 사랑하는 백제의 숨결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도도히 흐르는 금강을 보니까 마음이 숙연해짐을 느낍니다. 공주의 젖줄이죠, 이 금강. 저쪽 하구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부여의 백마강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저를 따라서 조금만 더 가보시면은 제 뒤편으로 보이는 1400년 전 공주의 유적이 있습니다. 저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저와 함께 1400년 전 공주 웅진으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따라오십시오. 공주 시내 중심에 있는 공산성은 백제 문조왕 1년부터 성왕 16년까지 64년간의 도읍지였던 공주를 수호하기 위하여 축조한 왕성이자 당시의 중심 산성입니다. 그 넓이만도 2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공산성은 촬영산맥과 금강이 빚어낸 천연 요새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막 공산성의 서쪽 문인 금서루에 올라와 봤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여기를 공주산성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선 인조 이후에는 쌍수산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꿀 때마다 적절한 얘기가 있겠죠. 제가 그런 얘기를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주 해박하게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전해주실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주시 문화관광 해설사 조옥순입니다. 예. 선생님,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 성곽이 다 이 돌로 돼 있던데, 네네. 처음부터 돌은 아니었겠죠? 아, 네네. 그죠? 백제 때는 예. 대부분이 토성이었습니다. 그죠? 돌로 쌓은 데도 있었지만 예. 거의 대부분이 토성이었는데, 예. 공주가 백제가 망하고 나서 예.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되는 것이 예.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아하. 그런데 선생님, 이게 뒤편에 보니까 네네. 이렇게 천막으로 지금도 뭘 찾고 있나 봐요. 저 뭐 하는 데죠? 저 파란 곳이 둘러싸여 있는 저곳이 이 공산성 1500년 동안에서 예. 가장 예. 중요한 예. 백제 예. 의자왕 때의 갑옷이 나왔습니다. 가죽은 이제 1500년 세월이 흐르니까 썼고, 예, 예. 오칠을 10번 이상 해갖고 오칠 조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거는 연도가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게 적혀 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얘기해 주시죠. 그 오랜 기간 발굴을 했어요. 8년에 걸쳐서 발굴을 했는데
중요한 유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8년 동안이나 네. 막 들쳤는데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네. 다시 덮어야 되나 했겠지. 아, 그렇죠. 다시 덮으라고 예. 그 포크레인 기사한테 예. 이렇게 하면 덮으라는 거래요. 예. 이렇게 하면 다시 파라는 거고. 아하. 근데 파나서 에이 하다가 이게 하는데 포크레인 기사는 이것만 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다시 1m를 파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거기서 백제 갑옷이 나오고 백제의 유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백제 유물들이 저 안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지금까지도 발굴 중이고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 백제 땅입니다. 그 땅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선생님을 통해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는데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맞습니다. 얘기도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시죠. 네. 공산성 성곽길은 역사유적 탐방 코스로 또 공주 시민들에게는 산책 코스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마치 용의 등허리 위를 걷는 듯 오르막과 내리막이 변화무쌍하게 펼쳐집니다. 아, 선생님. 네. 제가 아까 이 공산성의 변천사를 얘기할 때 네네. 쌍수산성으로 불렸다고 했는데 네네. 쌍수정. 네, 그게 여기가. 이게 맞습니다. 그 이름하고 연관이 예, 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거기하고 왜 연관이- 쌍수정, 쌍수산성이라고 불린 거예요? 아, 조선시대에 예. 이 저거는 이제 쌍수정은 조선시대 유적인데요. 예. 1624년에 예. 우리나라에 이괄해난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이괄해난이 일어났는데 네. 인조 2년인 1624년 반정을 명분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의 난으로 한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내부 반란으로 도성이 점령된 그때 인조가 택한 피난처는 공산성이었습니다. 공산성은 앞에 큰 강이 있어 형세가 매우 좋고 길도 멀지 않으니 급히 들어가 점거하고 있으면서 형세를 보아 진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조는 공산성의 두 그루 큰 나무 아래에서 한양 쪽을 바라보며 난이 진압되기만을 오매불망 바랐습니다. 결국 인조의 바람처럼 이괄의 난은 평정되었고 크게 기뻐한 인조는 두 나무 쌍수에 정상품 통운대부직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후 이를 기념하는 쌍수정이 세워졌고 공산성의 이름도 쌍수산성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아, 그 지금 나무가 살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 그럼요. 예. 근데 얼마 안 가서 죽었다고 나와요. 아, 너무 벅찼나 보다. 아, 그랬나 봐요. 근데 제가 하나 예. 더 꼭 소개해 드릴 게 예, 있는데 예. 바로 여기 아래 여기 아, 이쪽이요? 여기가 이 예. 광장이 예. 백제 시대의 예. 왕궁지로 추정되는 추정 왕궁지예요. 아, 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성 안에. 네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임금이 넓죠. 왔으니까, 네네. 왕이 왔으니까 당연히 네네. 왕궁이 있어야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백제의 왕궁지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백제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곳을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옛사람이 또 그 옛사람의 옛사람이 지나며 넓혀온 성곽길. 사람은 가고 없지만 성은 남아 그 역사와 풍광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선물처럼 찾아오는 풍경, 공주 시내와 푸른 비단이 흘러가듯 아름다운 금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야, 역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보는 금강과 공주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좋은 풍광도 봤고 공산성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도 한번 들러봤고,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것만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죠. 이 공산성 안에 유명한 사찰이 있겠죠. 그 사찰의 이름이 영은사인데요. 영은사. 어떻게 알으셨죠? 이 공산성에 예.
그 아늑함과 예. 그리고 역사 예. 그리고 거기도 조망이 정말 아름다워요. 자, 그럼 1500년의 숨결을 품고 있는 공산성 안에 있는 영은사는 또 어떤 얘기를 품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영은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마곡사 말사로 충청권 불교 문화의 거점이 되어온 전통 사찰입니다. 통일 신라 시대에 금동불상 6구가 발견되었으며 임진왜란 당시 영규대사를 비롯한 승군의 숙소로 사용된 호국 사찰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관음보살의 영험함이 깃들어 있는 기도 도량으로 금강을 이용한 방생법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영은사군요. 네네,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늑하죠,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단촐하고, 아, 네. 예, 저는 이렇게 여기가 도읍성이었고 네네. 뭐 1500여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니까 예. 대단한 사찰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담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세월이 이렇게 묻어 있을 것 같은데 영은사라는 이름은 언제 지어졌나요? 아, 언제 창건이 되고? 창건은 예. 창건 연대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그 오래전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운 것은 땅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팠을 때 그 유물들이 출토되는 거를 통해서 그때 이 절이 언제 지어졌나 하는데 통일 신라 시대 불상이 아, 여기서 6구가 출토가 네네 됐어요? 나왔고 그리고 또 석탑의 그 흩어진 재료로 봐서 고려 시대 석탑 그 흔적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 사적기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네네. 그래도 여기가 아마 통일신라 시대에 그때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네. 영규대사가 임진왜란 우리나라 7년간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로 이곳에서 승병을 모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승병이 합숙소로 쓰이고 해서 영은사라는 그 이름 자체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숨어 있다는 그렇죠. 뜻으로의 네. 영은사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영규대사와 관련되어서 그 영규하는 영자에 그 영자 영자도 신령 영자를 하지 않았을까? 쓰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추정입니다. 어쨌든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공주 출신의 영규대사를 중심으로 500인의 승병이 조직됐습니다. 이때 승병들이 모여든 곳이 영은사였습니다. 이곳 승병들은 번번이 왜적과 전투에서 승리하며 승승장구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총사령관이 바뀌었습니다. 승병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신임 사령관은 반란의 주모자를 처형함으로써 군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꿈에 사형당한 사병이 나타나 사죄하면서 왜적의 공격을 미리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사병이 말해준 장소에서 기다렸지만 반대 방향에서 적군이 몰려와 크게 패했습니다. 그날 밤 산신령이 나타나 나의 계시대로 응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신임 사령관은 이 말을 믿지 않았다가 또다시 많은 병사를 잃었습니다. 산신령이 노기를 띠고 꿈에 나타나자 사령관은 100배 사죄하고 이후로 산신령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게 됐다는데요. 그 후로 이곳에는 신령님이 숨어 있어서 언제나 아군에 유리한 계시를 준다 하여 절 이름을 영은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는 이 스님들을 대하는 이 조선 정부에 대하는 것이 달라졌거든요. 달라졌어요. 예. 왜냐하면 네네. 국난이 있을 때 승병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네, 여기가 엄청난 일을 처음이에요. 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승병들의 가장 중심 집합소가 바로 이 영은사타.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과연 이 세 개의 전각 중에서 주불전은 주불전을 어딘가요? 안내를 해드릴까요? 예. 저쪽으로 가시면 원통전이 있어요. 관세음 보살님을 아, 모신. 저기가 네네. 주불전이에요. 네네.
세계 정각 작지만. 중에서 가장 작은데? 작지만 거기가 최고의 핵심이에요. 아, 그래요?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한번 가보시죠. 네네, 같이 한번. 대강당인 관일루 뒤의 작은 건물이 영은사의 금당에 해당하는 원통전입니다. 원통전은 세간의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겪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큰 자비로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관세음보살을 모신 곳입니다. 이 영은사 자리에서 세월을 겪었을 많은 사람들의 그 영을 네네. 저 어깨에다가 다 짊어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저 부처님을 예, 저 관음보살님을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그렇죠. 미소를 굉장히 내려보고 있는 인자하게 모습이 보이죠. 예, 아주 네. 좋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영은사 오시면은 원통전에 관세음보살님을 꼭 와서 여기가 또 기운도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빌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요만큼 탁 내려놓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마음이 쫙 가라앉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이 이 부처님 저 뒤편으로 쫙 펼쳐져 있는 후불탱화가 아주 눈에 띄네요. 대단히 유명하신 그 금오당 약효스님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저기 관음보살님 뒤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 후불탱화도 그렇고 이쪽 옆에 있는 그 칠성탱화도 그렇고 이게 그 네네. 약효스님 유명한 예예 마곡사.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스님들을 배출하는 세 개의 화소가 있었어요. 북방화소는 유점사, 그리고 경산화소는 그 남양주 그 저기 흥국사, 그다음에 남방화소의 중심은 마곡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약효스님은 지금 현재 그림이 한 100여 점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두 편의 그 그림이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고. 네, 선생님. 이 영은사에 이 후불탱화만큼 아주 소중한 보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알으셨어요? 네, 있습니다. 범종 종이 있어요. 크기는 크지는 않지만 예, 만든 연대도 있고 매우 소중하죠. 예, 그러면은 그 영은사의 또 다른 보물 범종을 만나러 가시죠.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1호로 지정된 영은사의 범종을 만나러 갑니다. 조선시대 승병들의 숙소로 사용된 관일루.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 청동 범종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그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고. 네, 지장보살님이 역시 모셔져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저 범종이 얼핏 보기에는 크기도 그렇게 큰 범종도 아니고. 예, 작죠. 다른 데에 비해서 큰 편은 아니죠. 그런데 작죠. 저 범종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때 저 범종은 언제 누가 만들었나 그 연도와 그리고 만든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래요?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그럼? 1715년에 그 현해와 사익이라는 장인이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시대 그때 당시에 그 장인들이 종을 주조할 때 어떻게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가치를 갖고 사료적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근데 그게 연도가 써 있지 않았으면 그걸 모를 텐데 연도가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유물들은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그 당시에 미술의 형태, 뭐 조각의 형태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으니까. 아까 그 탱화도 연도가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유물들의 연도는 매우 중요하답니다. 공산성 내 동쪽 끝 영은사와 금강 사이에는 인공연못 연지가 있습니다. 아니 옆에서 볼 때는 대충 이 정도
어마어마한데요, 깊이가. 네네, 맞습니다. 10m가 넘어요. 아, 이게 10m 넘어요? 저 깊은 데까지 하면은 훨씬 넘겠는데요. 그리고 여기 바닥에는 예. 밑에를 전부 이제 발굴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강물하고 뚫려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물을 이쪽으로 네네, 맞습니다. 물을 채워놓고 유사시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네네네. 그러면은 그럼요. 예, 성 안에 물이 늘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밖으로 못 나가니까 네. 그렇게 가둬놨던. 그리고 이 연못과 이 만화루는 예, 굉장히 계단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예. 물은 사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이 공산성은 발걸음 옮기는 것마다 다 역사적인 의미와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백제의 유적들도 예, 많이 있지만 예, 조선 시대의 유적들도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같이 있고, 그리고 또 영은사 같은 예. 그런 절이 있어서 예. 그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예. 우리가 공산성이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네. 그 곳곳에 많은 예.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공산성입니다. 역사적인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까지 네. 아주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고향 선배님이시라서 그러니까요. 더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인연이 닿을 수도 없는데. 네. 하여튼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도시, 문화의 도시, 백제의 도시 공주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품고 있는 공산성,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영은사를 둘러봤습니다. 공산성에 있으니까요, 마치 1500년 된 타임캡슐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타임캡슐을 여는 순간 1500년의 역사가 강물이 흐르듯이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곳보다도 아담하고 작은 규모의 영은사지만 그 관세음보살님의 염화미소가 모든 그 역사를 다 녹여낼 만큼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슴에 안고 가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영은사를 방문한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공산성과 영은사,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저희는 좀 더 따뜻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내 건강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백제와 조선시대까지 한반도의 역사를 간직한 공산성과 영은사. 우리가 지켜가야 할 세계 문화유산입니다.